주 선생님, 저는 여러분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왔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죠? 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사회단체 구조 책임을 맡은 연산의 여인입니다. 제 명함입니다. 상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혼자 화재 사건 피해자들과 지내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저는 치료를 위해 여러분을 병원으로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모두를 치료해 주신다고요? 그럼 치료한 다음에는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요양원을 찾아놓았습니다. 요양원 찾은 그 다음은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다음은? 그게 다예요? 뭘 원하세요?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면 내 신분은 알고 있겠네요. 사건의 생존자로서 분명히 말해두죠. 그 미친 계획이 15년 동안 계속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죠. 그들이 탈출한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은 더욱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찾아온 게 당신이 첫 번째가 아니란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 모든 범죄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고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해요. 당신처럼 이렇게 뒤처리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도는 보장돼야 내가 모두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곧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니 장기적인 의논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죠. 모두가 우리와 함께 가면 일단 눈앞에 닥친 어려움은 해결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해결해야 당신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거겠죠. 그게 당신의 대답이라면 당장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저씨, 몸이 너무 뜨거워요. 진이야, 내 말 들리니? 지금은 어때? 아저씨, 저 이제 죽어요? 왕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점점 뜨거워지면 불이 타오를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우리 진이는 이렇게 용감하니까 꼭 다 나을 거야. 예쁜 치마 입고 놀러 가고 싶다고 했잖아. 다 나으면 침대에 안 누워 있어도 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나가도 돼. 그러니까 진이야, 포기하지 마. 그럼 여기 있는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나을 수 있어요? 앞으로 저처럼 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아저씨가 약속할게. 얼마나 더 있어야 그날이 될까요? 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을까봐 무서워요. 사실 아저씨 아까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아저씨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목숨으로 결과를 바꾸고 싶어요. 아저씨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해낼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아저씨가 약속할게. 주소는 맞는데요. 혹시 친구가 보낸 거 아닐까요? 아메리카노 1+1 행사 중인데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카페 모카 21잔, 한 잔은 이아가시한테 주세요. 나머지는 매일 아침 9시 반까지 월순그룹 디자인 센터로 가져다 주시고요. 받는 사람은 차이수의 피앙세로 부탁드릴게요. 내가 당직 끝나고 여기 오는 걸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이제야 관심 가져주는 건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망친 건 아니지? 사실 난 네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기뻐.
정류장을 지나쳐서 잘못 내렸는데 마침 병원 근처고 나랑 동시에 이 가게에 들어왔다고. 뭐 좋아. 이건 우리가 그만큼 강한 인연이라는 증거니까. 지난번에 네 손에 묶었던 줄이 효과가 있었나 보군. 알고 있어. 다음엔 내 피앙세에게 붉은 실을 걸어줘야겠군. 그럼 뭐라고 불러줄까? 베이비? 허니? 달링? 어느 쪽이 더 좋은데? 당연히 아니지. 나는 네가 매일 날 베이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리틀이란 말은 없었어. 넌 그렇게 말한 적 없고 나도 못 들었어. 이제 됐어. 합의를 본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날 그렇게 불러줘. 역시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나한테 마음이 안 생길 리가 없지. 날 부를 호칭까지 생각해두었을 줄이야. Ladies and gentlemen. 오늘은 제가 전부 쏘겠습니다. 차 선생님, 피앙세분, 고맙습니다. 커피 사는 일 같은 건 길 아저씨한테 맡기면 돼. 손님, 주문하신 카페 모카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 남은 음료 20잔은 나한테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어. 손님, 지금 저희 카페에서 경품 추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료 한 잔에 추첨권 한 장이라서 총 21번의 추첨 기회를 얻으셨어요. 됐어. 내가 그렇게 상품에 신경 쓰는 사람으로 보여? 필요하면 그냥 사면 되지. 이번 추첨 행사는 당첨률이 아주 높습니다. 1, 2, 3등상 외에도 첨가상이 있어서 당첨률이 99%나 됩니다. 컴퓨터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내 피앙세가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당연히 남은 기회도 양보해야지. 그냥 편하게 뽑아봐. 당첨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빼긴 뭘 뺐다고 그래? 그럼 그냥 대충 뽑는다. 이건 당첨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99%요. 네 말이 맞아. 우리 이제 가자. 컴퓨터가 왜 갑자기 고장났지? 가자. 내가 이런 일로 슬퍼할 리가 있나. 피앙세, 이런 명언 들어봤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다는 말. 나 노트에 적어뒀다가 나중에 연말 보고서 쓸 때 써먹어. 천만에. 이따가 정문 앞에 내려줄까? 아니면 주차장에? 나중에 네가 뽐내고 싶어지는 날이 오면 폭죽을 터뜨려서 축하를 해야겠어. 안전벨트 꽉 매. 자리에 제대로 앉아. 갑자기 좀 배가 고프네. 피앙세, 나랑 같이 아침 먹으러 갈래?
이 차이수가 고작 도마뱀을? 그럴 리가. 비켜주시죠. 월슨에 성격이 아주 나쁜 디렉터가 하나 있단 소리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났군요. 엄격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내 피앙세를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이 근처에 있으니 다음에 한번 놀러 오시죠. 그녀는 내 사람입니다. 어떻게 교육하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리고 요즘은 신제품 발표회를 준비하느라 새끼를 전부 회사에서 해결하니 아침을 나가서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군요. 바깥에서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깨끗하지 않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죠. 아침 한 끼일 뿐인데 그리 중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예전에도 자주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아주 여러 번. 제 소개를 잊을 뻔했군요. 저는 의사라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본인 먼저 치료하시죠. 망상증도 병이니까. 오늘은 보고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게 아니었다면 내 시체를 치워야 했을걸. 나도 다행히 살았어. 뭘 그렇게 겁내? 디렉터님이 회사 일 때문에 화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가십 기사로도 떴어? 방금 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디렉터님이랑 처음 보는 남자가 대화하는 걸 봤어. 분위기가 완전히 폭발 직전인 게 꼭 싸움이라도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냥 올라왔지? 지각하기 직전이었거든. 그런 빅뉴스를 눈앞에 두고 그냥 올라왔다고? 개근상은 중요하니까. 전미람 정말 쓸모없네. 내가 거기 있었다면 드라마 한 편은 뚝딱 나왔을 텐데. 박정용,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날마다 그렇게 가십만 보고 있으면 안 피곤해? 전미람 네가 뭘 알아. 가십은 삶의 조미료라고. 인간은 원래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걸 좋아하는 법이야. 사랑과 원한, 이별, 허세 같은 것들 말이야. 우리 인생은 너무 평범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남의 일을 구경하는 거라고. 그런 거라면 공항이나 병원에 가면 실컷 볼 수 있을 거야. 왜 또 병원에 갔던 건데? 아팠어?
화재? 지난번에 오컬트 포럼에서 본 그 집 얘긴가?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얘는 자기네 동네 병원 말한 거겠지. 지난번에 사상자는 없었다고 하지 않았어? 병원엔 또 왜 간 거야? 아, A팀 최고의 인터넷 서핑 달인인 내가 왜 몰랐지? 검색해봐. 혹시 동네 화재 사건을 보고 놀라서 잘못 기억한 거 아니야? 에이, 화재가 안 났으면 좋은 일이잖아. 사회가 평안하다는 뜻이니까. 누가 재난이 생기길 바라겠어. 이리 와서 호두 좀 먹어. 머리가 잘 돌아가게. 여보세요? 나 양희준 엄마인데 혹시 기억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희준이 좀 구해줘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계속 걱정이 돼서 그러다가 지난번에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요. 우리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희준이가 빙의됐을 때 그 사람이 해결해줬으니까. 그 사람이라면 희준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다 우리가 그 애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야.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희준인 분명히 안전하게 돌아올 겁니다.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 희준이가 대체 어디 있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돈이라면 얼마가 됐든 지불할게요.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요즘 희준이한테 뭔가 이상한 점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와 동아리 모두 평소대로 다니고 있었어요. 다만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고민거리가 생긴 것 같긴 했어요. 저희랑 대화도 줄었고요. 저랑 남편은 아이가 단지 슬퍼서 그러는 걸로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듯 싶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할머니의 지갑을 몰래 들고 나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나를 찾으러 간다는 쪽지 한 장만 달랑 남겼어요. 저희는 그 누나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누나? 아빠, 엄마! 어떤 누나가 저한테 자기는 할머니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할머니 지갑을 좀 빌리고 싶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양희준. 희준 아버지가 경찰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 CCTV에 확실히 혼자 나간 장면이 찍혀 있었대요. 마지막에는 명달로와 문살로 입구 길목에서 사라졌어요. 누나, 이게 할머니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인가요? 할머니께서 저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엄청 오랫동안 뵈러 가지도 않았고 고작 장난감 때문에 할머니랑 다투기도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데 누나는 이런 걸 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만나러 가도 돼요? 아직 집에 할머니의 물건이 잔뜩 있거든요. 네 잘못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 희준이 무사할 거야. 날 믿어. 혹시 최근에 두 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나요? 저와 제 남편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라면 이틀 전에 소포 하나를 받은 적 있어요. 소포요? 네, 처음 보는 소포였어요. 발신인과 주소도 찾을 수 없었고요. 제가 1인 미디어 언론사를 운영하다 보니 항상 많은 편지와 소포를 받아요. 대부분은 사무실로 오지만 가끔은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포를 받았을 때도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희준이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단서는 이것뿐이에요. 잠시만요. 편지에 적힌 뉴스가 의도적으로 검열되었다라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검열이라고 하긴 그런데
화재 사건 이후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 결국 보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편집장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 며칠 동안은 희준이의 할머니 일을 처리하느라 업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요. 원고는 아마 여전히 보류된 상태일 거예요. 편지를 쓴 사람은 아마 그런 사정까지 고려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용히 이틀간 기다렸는데도 원하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자 편지에 경고한 대로 실행에 옮긴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장담할 수 없소. 이제 어떡하죠? 일단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희준이를 풀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맞다. 경찰에도 연락해야 하는데. 아이 아빠한테 전화 좀 하라고 얘기하고 올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일 시급한 건 희준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건 지금 바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혹시 희준이의 방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은 마음으로 배우고 마음은 향기로 전해지니.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희준이는 무사해요.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폐기된 점포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아, 깜짝이야. 내가 발가벗고 샤워라도 하고 있었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쳐들어와? 그게 어떻게 같아. 지금 내 몸이랑 그때 몸이랑은 엄청 다르다고. 못 믿겠으면 만져봐. 나를 엄청 걱정하네. 이걸 어쩌지? 마침 기운을 너무 많이 써서 힘들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아주 멀쩡해. 다만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아.
너한텐 절대 안 알려줄 거야. 지금은 정신 좀 차리려고 세수하러 왔어.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거든. 진짜 괜찮아. 앞으로는 절대 밤을 새우지 않고 일찍 잘게. 약속. 하지만 너도 앞으로는 익숙해져야 돼. 의식이 끝난 뒤에 몸이 조금 이상한 건 정상이거든. 네가 자꾸 걱정하니까 내가 약한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의식할 때 본 모습은 얼른 잊어버려. 알았지? 교수형 매듭이야. 하지만 겁내지 말거라. 네 아버지일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그러니 울지 말고 앞으로는 나 대신 우리 집을 잘 지켜주렴. 진정한 남자가 되는 첫걸음은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란다. 오늘 중요한 일 때문에 휴가 낸 거 아니었어? 갑자기 무슨 일이길래 나한테 전화를 다 하는 거야? 여현, 7년 전 납치 사건 기억나? 당연하지.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오늘 아침에 그때와 똑같은 납치 사건이 발생했어. 매듭도 그대로였어. 교수형 매듭. 교수형 매듭이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렵거나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 한쪽 로프가 2개의 S자 형태로 접혀있는 수법도 완전히 똑같았어. 그 매듭, 난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야.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분명해. 하민성,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범인이라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우리가 특별히 관리 감독하는 특수감옥에 수감되어 있어. 체포되는 걸 너도 직접 봤잖아. 그놈한테 공범이 있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그 납치 사건의 범인은 한 명이었어. 조직이 1년간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야. 물론 나는 다른 사람을 봤다는 네 말을 믿어. 그런데 어디에서도 공범이 남긴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 너도 계속 그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도시 북쪽에 있는 해남로에서 문을 열지 않은 점포를 찾아줘. 납치된 남자아이가 묶여있을 거야. 반드시 일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해결해야 돼. 알았어. 바로 인력 배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나간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일이 해결되면 다시 전화할게. 나를 잡아서 한심이 돼? 네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특별히 비밀을 하나 알려주도록 하지.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수히 많단다. 화나지 않아? 나를 당장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말이야. 응? 우리 혈족에 맞서는 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일이라고 네 아버지한테 분명히 말했거든. 그런데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눈치더군. 해외로 도망친다고 해서 소용이 있을까? 연산호에 가입하면 너와 네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니는 지금 아마 엄청 슬퍼하고 있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초부모가 돌아가셨으니.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너도 국내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지 않던가? 너무 흥분하지 마. 감옥에 갇힌 몸으로 내가 그 아이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다만 다른 혈족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는 나도 장담은 못하지. 알겠어. 금방 나갈게. 납치범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나는 엄마니까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볼 거예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다는 말 외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리란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 아까 있었던 일들 좀 생각하느라 방금 뭐라고 했는데? 너는 믿어? 뭐라고? 언제? 어디서?
방금 한 말 왜 이제 알려주는 거야? 안 돼. 말했잖아. 안 돼. 잘 들어. 희준이 일엔 더 이상 끼어들지 마. 휴가 낸 거 아니었어? 왜 왔어? 다 해결된 거야? 이렇게 전화를 빨리 받다니 비앙세도 내 전화를 기다렸나 봐. 당연히 나지. 설마 나 말고 기다리는 전화가 있는 건 아니겠지? 알지. 아니까 퇴근 1분 전에 정확하게 전화한 거야. 오늘 아침 같이 못 먹어서 아쉽지 않았어? 그랬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휘명시 최고의 식당을 예약해두었거든. 금방 데리러 가지. 이 그림 어떠십니까? 응? 지미술관 대표하고. 어제 밤새워 일해서 오후는 반찬했어. 마침 초대를 받아서 우리 신혼집 인테리어 소품 고르러 왔지. 갤러리가 너무 작아서 아쉽군. 비앙스, 혹시 나 말고 제일 좋아하는 화가 있어? 넌 이 갤러리가 별로야? 그럼 다른 데로 가지. 피앙세, 왜 그래? 나...
놀래라. 갤러리에는 휘발유 같은 물건도 없었을 텐데. 저기요, 괜찮습니까? 아파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버텨요. 모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제가 상태를 봐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여기? 다른 데는 감각이 있어요? 네, 여기가 너무 아파요. 다행히 금속이 상처 부위를 막고 있어서 큰 출혈은 아직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바로 치료해 드릴 테니 지금은 이물질이 움직이지 않게 조금만 더 버텨봐요. 다친 데는 없어? 다행이네. 여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경동맥이 너무 미약한 데다 전신에 3도 화상입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시 병원이 여기서 가장 가까워요. 금방 도착합니다. 피앙세, 우리도 가재. 여보세요, 닥터 허, 접니다. 지금 빈 수술실 몇 군데나 있죠? 네, 알겠어요. 10분 후에 부상자들 도착해요. 응급치료 준비해주세요. 닥터 차, 환자 상태는 어떤가? 혈압은 안 잡히고 BPM은 130입니다. 흡입 손상이 의심되고 흉부에는 고리 모양의 딱지가 생겼습니다. 딱지가 호흡을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 마. 여기서 기다리기 좀 그러면 내 사무실로 올라가서 기다려도 돼. 닥터 허, 최대한 빨리 CPR 준비해주세요. 쇼크 잡으면서 화상과와 마취과에 연락해서 수술 준비할게요. 환자 보호자는 어디 있죠? 아직 동의서 사인도 못 받았는데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시간이 없어. 하지만 미성년자인데. 닥터 진, 지금은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닥터 차, 마취과에선 이미 도착했네. 네,
그럼 적혈구 440ml와 혈장 400ml 준비해 주세요. 정맥에 카테터 삽입하겠습니다. 환자는 전신의 91%의 화상을 입었어요. 흉부 고리 모양의 딱지가 호흡을 막고 있습니다. 총 수술 시간은 3시간이고 예상 출혈량은 100cc입니다. 닥터고, 심박수, 혈압, 혈중 산소 포화도는 어떻죠? 심박수 130, 혈압 90에 40, 혈중 산소 포화도는 90%입니다. 기도 막히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 혈액 공급 속도 높이고 지켜볼게요. 메스. 트위저, 포셉. 혈중 산소 포화도 70까지 떨어졌습니다. 닥터 차, 조급해하지 마. 닥터 고, 호흡기는 용적 조절 인공호흡기로 바꿔보지. 근육 경련이요. 상황이 안 좋아요. 심박수가 130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혈액 더 공급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준비해 주세요. 빨리요. 닥터고, 심폐기능, 순환기능 체크 부탁드려요. 최고 혈압은 75로 여전히 80보다 낮고 심박수는 132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주사해 주시고 혈장 준비해 주세요. 혈압 85에 40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심박수는 122입니다. 처치 시간 기록해 주시고 10분간 계속 수술 진행합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손주임님, 오셨군요. 헤모스태틱 포셉 봉합 준비할게요. 닥터 차, 봉합은 닥터 진한테 맡기지 그래. 자네도 부상 입었다는데 어서 치료해야지. 괜찮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바이탈도 안정됐어. 이미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자네 손을 내버려 두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못 구하지 않나. 이제부터는 닥터 지인한테 맡겨. 내가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 진이 이어서 봉합 중이니 곧 끝날 거야.
아까 신경 못 써줬다고 화난 거 아니지? 뽀뽀를 몇 번 해야 네 화가 풀릴 수 있을까? 알겠어. 장난 그만할게. 세상에 이렇게 달래기 힘든 피앙새는 너뿐일 거야. 이미 치료했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부부일체, 이심전심이라는 거야. 피앙새, 넌 역시 내 복덩이야. 네가 나한테 나오라고 안 했으면 난 계속 들어갔을 거야. 그럼 손을 다친 걸로 끝나지 않았겠지. 차 선생님, 환자가 갑자기 쇼크를 일으켜서 손 주인님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리셨고요. 대체 무슨 일이죠? 안타깝게도 환자가 갑작스런 쇼크를 보였어. 응급처치 과정에서 심근 억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네. 그래서 응급처치도 소용이 없었지. 하지만 분명 그 전에 환자가 쇼크 상태를 안정적으로 넘기지 못했어. 닥터차, 자네는 최선을 다했네. 닥터 진, 경찰서에 수술 결과를 알려주게. 경찰이요? 환자 가족이 아니라요? 현장에서 경찰이 이미 환자 신분을 확인했어. 그녀의 이름은 전진이. 경찰에서는 고아라고 하네. 앞으로의 일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보겠네. 닥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전진희는 병원에 올 때부터 가능성이 희박했네. 수술 중에 예상 밖의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 대체 뭘 받아들이란 말씀이시죠? 전 방금 환자를 살렸어요. 마지막 지혈과 봉합만 남았었다고요. 문제가 생길 리 없어요. 제가 나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분명 뭔가 간과한 병소가 있어요. 거기에 원인이 있을 수도. 환자의 피부가 이상했습니다. 어린애의 피부가 아니었어요. 닥터차, 미쳤나? 자신이 의사라는 걸 잊은 겐가?
환자를 이유 없이 죽게 만드는 거야말로 의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추구하는 게 다른 의사는 있어도 환자를 구하지 않는 의사는 없어. 먼저 돌아가 쉬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그 냄새. 방금 수술한 의료 폐기물은요? 전부 수거해 갔나요? 네,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없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닥터차? 안 돼! 길 아저씨, 지금 바로 의료용 쓰레기 차들을 막으세요. 병원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모든 주사기와 약물을 분석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왜 항상 충고를 듣지 않는 게야? 자네가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아. 처음에 자네에게 여기 와서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던 건 환경을 바꾸고 부담을 덜 나는 뜻이었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어쨌든 이 일은 그만 파고들게. 끝난 일이야. 왜 계속 파고들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하고 관련된 사람이 많은 어떤 일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닥터, 뭔가 알아내신 거죠? 그런 거 없네. 하지만 전 발견했어요. 지난번 일을 겪고 이해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군. 오히려 고집이 더 세졌어. 자네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자네에겐 깰 수 없는 원칙이 있지. 하지만 자네 어머니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자네 어머니는 자네가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네.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것 같아? 그게 뭐지? 그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새는 우리 피앙새만 가질 수 있는 거겠지? 누가 내 얘기래? 나도 새 얘기한 거야. 그 새가 가장 잘한 일은 자신의 피앙새를 찾은 거라고 생각해. 분명 있을걸? 그 새의 피앙새가 바로 그 앞에 있거든. 그녀는 남쪽보다 따뜻하고 팝콘보다 달콤하고
팝콘보다 톡톡 튀지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 잭잭. 고맙다는 뜻이야. 길 아저씨의 연락을 기다려야지. 피앙세, 배고파? 나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거 아니었어? 걱정 마. 식당엔 갈 수 없지만 먹을 복은 있을 테니까. 내 요리 솜씨는 미슐랭 3스타 수준이거든. 아무리 평범한 재료라도 내 손을 거치면 산의 진미가 되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을걸? 그리고 이거. 코코아 가루. 내가 너한테 그런 걸 먹이겠어? 코코아 가루를 살짝 넣으면 엄청난 맛이 나거든. 기다려봐. 사실 이거 말고도 집에 수선해야 할 옷이 꽤 많은데 말이야. 조만간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 어때? 치사하긴. 받은 게 있으니 돌려주는 거야. 오늘 갤러리에서 발견한 소장품인데 관장님께 팔아달라고 한참이나 부탁했어. 어쩔 수가 없었어. 보자마자 우리 피앙세 손에 끼워줘야 할 것 같더라고. 지금 이렇게 비싼 걸 그냥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 섬세하고 대범한 남자에게 뭘로 보답해야 하나 하고. 비싼 건 아니야. 희귀할 뿐이지. 걱정 말고 하고 다녀. 주사기 하나에서 다량의 DEA 약제가 검출되었다고요? 네, 알겠어요.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먼저 먹고 있어. 있어. 저녁 먹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기. 도착하면 연락하고. 완벽한 닥터 차는 자신의 피앙세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지.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환자들을 위해나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조언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남자든 여자든 귀족이든 노예든 내 유일한 목표는 환자를 돕는 것이며 고의적인 비행과 상해를 삼갈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비밀을 엄수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선서를 지킨다면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의술에 대해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원한 명예를 얻게 하시옵고, 만약 내가 선서를 위반하고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나에게 그 반대를 주십시오. 닥터차, 뭐 하는 겐가? 여보세요. 전 환경미화원인데 핸드폰 주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계속 울려서요. 아무래도 기절한 것 같아요. 월슨 빌딩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돼? 내가 여러 번 전화했는데 병원? 다쳤어?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이야.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 찾아갔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월슨에 도착하니 네가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더라. 그래서 네가 점심때 있었던 일로 나한테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는 거 아닌가 했지. 미안해. 네가 와서 다행이야. 미안해. 희준이는 무사할 거야. 이거 잘 챙겨.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아가씨, 계속 가요? 그냥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봤어. 꼭 제대로 설명할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꼭 알려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 안 볼 거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절대 아니야. 맹세해. 화 안 내? 전에 네가 도서관에 갇혔던 일이 생각나서. 그때도 얼굴에 상처가 났었는데 내가 너를 껴안으면서 위로했었잖아.
싸웠다 화해했어요? 오랫동안 택시기사를 하면서 별별 손님을 다 봤죠. 저번에는 고등학생 둘이 탔는데 한 학생이 이제 곧 출국하는데 지금껏 다른 학생에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게 드러나서 차 안에서 욕을 하면서 싸웠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사소한 걸로도 기어이 싸우더라고요. 그게 상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방법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내 나이쯤 되면 자연스레 시간은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저희 싸운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에 그 사람이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납치한 거야?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굳이 나한테 물어보지? 바로 그거야. 좀 더 분노해봐. 두렵구나. 말했잖아. 혈족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중요한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괴롭지. 이게 바로 하씨 가문이 연산후에 목숨을 바친 대가야. 좀 진정해. 갤러리 화제 뉴스는 발표 즉시 삭제되었어. 이건 다른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뉴스가 삭제되고 소년이 사라지고 네가 걱정하는 건 알지만 우리도 그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거망동해선 안 돼. 알아. 그런데 여현, 그 사람이 방금 한 말 들었지? 분명 공범이 있어. 하나가 아니야. 하지만 조직에서도 여러 해 동안 조사를 했지만 혈족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잖아. 저 사람은 널 도발하는 거야. 게다가 솔직히 말할게. 사실 이번 사건의 납치범을 예전에 본 적 있어. 그 사람과 납치범이 한패가 아닌 건 확신해. 본 적이 있다고? 그 사람의 정보를 나한테 넘겨줘. 네가 아저씨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계속 자책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놈의 말은 너한테 지울 수 없는 악몽이 되었지. 그 일 때문만은 아니야. 그녀는 내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 절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잘 생각해봐. 네가 그동안 그 녀석들이 자기 뜻대로 하게 둔 적 있어? 그런데 왜 그 소꿉친구 일에만 유독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정말 혈족 사람이 사회에 해를 끼친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도 우리가 너의 복수를 도왔었잖아.
좀 더 잘래. 갈게. 지금 바로 일어날게. 고작 이런 걸로 소리 지르면 남자도 아니지. 그런데 네가 방금 한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한다. 아파!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어? 안 질렀으면 좋겠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거야. 그러니까 탕유한이 너한테 뭔데? 소꿉친구? 친한 친구? 전에 내가 널 속여서 화난 거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게 싫어? 아니면 내가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라서 나에 대해 알고 싶은 거야? 난 널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전구 있어? 못 찾겠구나? 필요한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아무데나 놓은 거지? 너 초등학교 때 열쇠를 아무데나 놨다가 도서관에 갇혔었잖아. 중학교 때는 수험표를 아무데나 놨다가 시험을 못 볼 뻔했고. 일 시작하고는 좀 나아졌겠지. 하지만 머리핀 같은 건 아직도 아무데나 둘 테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신발장 위에 머리핀이 여러 개 있더라고. 이 서랍에 찾았다! 휴지를 넣어둔 그 정리함에. 아마 마트에서 같이 사왔겠지. 그리고 놓을 만한 곳을 못 찾아서 같이 넣어뒀나 봐. 남은 전구는 다 꺼내서 문 앞에 있는 잡동사니 바구니에 넣어놨어. 안에 드라이버, 렌치, 가위, 테이프 같은 자주 사용하는 도구도 들어있고. 캐비닛도 내가 정리 다 했어. 첫 칸은 휴지, 두 번째 칸은 쓰레기 봉투하고 약상자, 세 번째 칸은 세탁용품이야.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마. 필요할 때 찾으려면 고생하니까. 졸려? 다른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던데. 해볼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난 너와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그 안에 네 흑역사가 있는 건 당연하지. 너에게 장점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걸? 좋아. 시작한다. 너는 승부욕이 강하고 의리가 넘치는 사람이야. 난 지금 진지하게 칭찬하는 거야. 예전에
동네에서 누가 괴롭힘을 당하면 무조건 네가 나서서 도와줬잖아. 계속해 말아. 너는 어려서부터 남을 귀찮게 하는 건 싫어했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는 발벗고 나섰었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도 했으면 좋겠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좋거든. 너는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 모두가 말린다고 해도 끝까지 해내지. 그리고 개성이 아주 강하고 내면도 강한 편이라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해. 하지만 네가 하는 건 다 맞으니까 스스로를 의심하지는 마.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타인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지는 않아. 너를 기쁘게 하는 건 간단하지만 엄청 어려울 때도 있어. 물론 난 비결을 알아냈지만. 너는 사흘 밤낮 동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잠이 들어버리다니. 그럼 제일 마지막 하나를 지금 말해줄게. 너는 하민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야. 잘 자. 차 선생님, 수년 동안이나 약을 거래했는데 직접 뵙는 건 처음이군요. 휘명시에 계시는 동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계획해둔 게 있어서요. 1시간 뒤면 아들 녀석이 퇴근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최근 노바텐에서 용기를 더욱 안정화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개조에 실패한 실험체를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일부 용기가 자연 발화하는 바람에 처리하는 게 다소 번거로웠습니다. 약물 불안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필요하시다면 처리를 돕겠습니다. 그러실 것 없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이미 처리를 마쳤거든요. 영족 장로가 인간계의 고위급 인사와 공조한다면 확실히 이 문제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겠군요. 요즘 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종족이나 핏줄보다도 더 확실하고 공고하지요. 차 선생님과 제 관계처럼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 개발한 신약을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용기와는 관련이 없는 약입니다. 퇴화를 억제하는 약이 이미 개발된 건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을 최대 한도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죠. 재능의 활성화라. 이미 충분한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라 믿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육 선생님처럼 다른 종족과의 적절한 연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만남 이전에 차 선생님께서 저를 이미 한번 도와주셨었군요. 이미 다음 수도 마련해 두었으니 안심하세요. 병원의 상황이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석이조입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일석삼조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이제는 정말로 아들 녀석을 보러 가봐야겠습니다. 녀석의 병세는 좀 어떤가? 비슷하십니다. 퇴화 증세는 뚜렷하지 않지만 더 과격해졌고 두통과 환시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용량을 늘리고 변화를 수시로 체크해. 나이를 먹으니 자는 것도 시원찮군. 전에는 아직 기력이 왕성하시다면서요. 퇴직하면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고 하셔놓고서. 그거야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지. 네가 신경 쓰이지 않게 해야 나도 마음 놓고 퇴직할 게 아니냐. 널 챙겨주겠다고 네 어머니한테 약속한 셈이니 안 지킬 수도 없고. 밥 안 먹었지? 맛있는 걸 주마. 우리 아내가 해준 물만두인데 아직 따뜻해. 맛보거라. 더 따뜻해요. 저한테는 사랑의 라면이 있어요. 사랑의 라면은 무슨 몇 시간이나 내버려 둔 건지도 모르면서 안 먹으면 쓰러진다. 사모님이 오셨었나요? 젊은 사람들은 늦게 자는 편이니까 아들 편에 보내왔지. 내 아내는 8시만 되면 잠을 자거든. 선생님은 맨날 야근을 하시는데 별 말씀 안 하세요? 안 할 리가 있나. 늘 하는 레퍼토리로 잔소리하지 뭐. 나한테 시집 오면 안 됐었다나 뭐라나. 의사의 마음은 온통 환자한테만 쏠려 있어서 가족은 안중에도 없다고 그래. 그럼 나는 퇴직하고 나면 같이 세계여행 다닙시다. 그러고 말지. 그 어디냐,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같이 젊었을 때도 못 가본 그런데 다 가보자고 말이야. 그때가 되면 내 짐은 다 네게 주고 갈 게다. 앞으로 환자분들이 닥터 차가 닥터 허보다 낫다면서 역시 청출어람이라고 하겠네요. 말은 잘하는구나. 알렌도 아예 귀국했다면서? 네, 아들이 해외에서는 무술을 배울 수가 없다면서 돌아가자고 떼를 썼대요. 근데 귀국해서도 잘 적응하지는 못한다네요. 요새도 알렌을 자주 보러 가나? 가요. 근데 알렌의 아들과 얘기 나누러 가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도 알려주고. 그거 괜찮구나. 너는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니까 좋은 선생님이겠어. 몇 번만 더 다녀오면 심리학 전공 자격증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음식 드실 땐 좀 점잖게 드셔야죠. 점잖게 굴면 내 제자로 들어오겠느냐? 왜 그렇게 저를 제자로 들이시려는 거죠? 찰리, 사실 네 그 보라색 눈 말고도 너는 성격도 그녀와 굉장히 비슷하단다.
둘 다 직접 부딪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고집쟁이들이지. 하지만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야지. 건드리면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이야. 좀 전에도 손주임의 사무실에 다녀왔겠지? 정직 처분으로도 너를 말릴 수 없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단다. 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금고 안에는 평범한 양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다. 내게는 심증만 있을 뿐 증거가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잖니? 의사는 환자를 구할 뿐 다른 건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상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가 아직 젊어서 그래. 나이가 더 들고 가정을 갖게 되면 알게 될 게다. 꼭 진상을 알아내야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나는 진상보다는 이 일이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더 걱정이 되거든. 이제 내게도 중요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더냐. 사람은 스스로를 도와야 하는 법이지. 허 선생님. 어느 날 갑자기 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본인의 생사도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모른 척 할 것 같구나. 너무 늦었군. 얼른 퇴근하자.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가시가 하나 생겼는데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그 가시는 더 깊이 박혀버려요. 이제는 이미 뽑을 수 없을 정도일걸요. 길 아저씨, 바로 조사에 착수해주세요. 제1병원의 화상과 주임 손태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어젯밤에 네가 데려왔잖아. 네 침대 밑에 이불 깔고 잠도 잤는데? 그럼 익숙해지게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 사오기는 내가 직접 만들었지. 그래야지. 해외에서 연마한 요리 실력인데. 상 다 차렸어. 무슨 양치질을 그렇게 오래 해?
주성진.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시죠.